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있었던 이야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25 사변이 끝나고 첫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양가 모두 부유한 집이어서 그 당시 멋진 양장도 입고 다녔고 침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첫 남편이 폐병에 걸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너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 미모 하십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아가씨적 사진을 보면 정말 미인이십니다. 그런 미모에 미망인이 되어 혼자이자 동네 유지의 집에서 둘째 부인 자리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 집 본부인이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 둘째 부인을 얻으려던 차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는 전혀 생각이 없던지라 거절을 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며 구애를 하셔서 긴 고민 끝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부인과도 미리 상의가 되었던 터라 무탈하게 그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치가 안 보인 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 저희 집이었고 저를 돌봐주시는 유모도 계시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그 집에서 7년간 아이는 저뿐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이후 제 밑으로 여동생이 2명 더 생겼습니다. 전 첫 딸이라 괜찮았지만 동생들은 할머니께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뻐해 주셨지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1년 뒤 갑자기 큰어머니가 아이를 가지셨고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경사가 났다며 마을에 잔치를 열었고 몇 날 며칠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슬퍼 보이셨어요. 그땐 몰랐지요. 왜 어머니가 슬프신지. 남동생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저희 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다 느껴질 만큼이었으니 저희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하루아침에 바뀐 상황에 엄마는 매일 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래 동생이 홍역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동생까지 홍역에 옮았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제 동생들은 차례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땐 홍역 걸리면 많이들 그랬지요. 그러자 큰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습니다. 귀한 우리 아들 홍역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냐고요. 저희를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하셨지요. 할머니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곤 차마 그럴 수 없었는지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희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이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라고 하고는 진보다리 하나 들고는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가 마음이 힘들어 내린 결정이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적응하며 살아야 했지요. 전 결혼 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저희 어머니가 그리 강단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셔서 절 이전과 다름없이 여유있게 키워주셨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제법 장사가 잘 되었지요. 엄마와 저는 이전 생활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갈 때면 어머니는 선생님들께 맥주도 보내시고 맛있는 도시락도 싸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쉽게 맛볼 수 없는 맥주여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고 그 덕으로 저도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저희 집이 사기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 육성회비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잘 사는 집 딸이었던 제가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간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씩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석이 길어지자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셨고 어머니는 울면서 상황을 말씀드리며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육성회비는 걱정 말고 학교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집은 그대로더군요. 대궐 같은 문을 두드리니 일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아이고, 아가씨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계신가요? 하니 얼른 아버지께 가셔서 제가 왔다고 말씀드리더군요. 그런데 다시 아저씨가 나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물으시더랍니다. 전 아버지가 나와보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당장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버지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나와보시지 않았고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단 표정으로 아버지가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작은 기대를 안고 갔던 집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애쓰셔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야학을 다녔습니다. 그 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했는데 학교 다니는 것이 간절해졌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와중에 어머니는 조금씩 실패를 회복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랑 도란도란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결혼 적령기가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예전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모두 계신 걸 참 크게 봤었지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계시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절 만나주시더군요. 거의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더군요. 잘 지내지? 곱게 걷구나.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동생은 잘 지내지요? 뭐 그렇지. 그래, 어머니는 어찌 지내시니? 어머니도 잘 지내고 계세요. 작은 가게 하시면서요. 그렇구나. 그래, 예전에 찾아왔을 때 그때 많이 서운했지?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단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더 악착같이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어서요. 결혼식 때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구나. 너도 잘 알다시피 나는 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집 자식이 네 남동생 하나인 줄 아는데 내가 네 결혼식에서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구설이 많겠니?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물론 너희 큰어머니가 찬성할 리도 없고. 아, 네. 그래도 큰딸 결혼식에는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제가 다시는 부탁드리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잘 지내세요. 13살 때 육성회비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돌아가는 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딸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니 전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왜 이리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원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댁에선 아버지가 안 계신 걸 크게 흠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결혼식엔 큰애삼촌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애삼촌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내가 시집가고 나면 혼자 남을 어머니도 걱정이었고 이제 아버지랑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것도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전 결혼을 하여 소소하면서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어머니하고도 자주 통화하면서요.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지. 아, 잘 지내시죠? 그럼. 너도 잘 지내지? 내가 한번 갈까 하는데 한번 만나셨구나. 아니요, 아버지하고 이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 결혼해서 착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슴이 울렁이며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아버지랑 관련된 일들을 처음으로 다 털어놓으니 그간 힘들었겠다면서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절 다독여 주었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더군요. 그리고 몇 주 뒤 집 앞에 웬 노인이 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더군요. 모른 척 하기엔 너무나 아버지이고 누가 봐도 저희 집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아이고 네 아이들이니? 아들도 딸도 참 잘생겼구나.
일단 들어오세요.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우선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건 안 하셨으면 해요. 내가 나이가 드니 네가 참 많이 생각나더구나. 그래도 네가 내 첫정인데 그때 내가 천재분간을 못하고 아들 봤다는 기쁨만 가득히 네 큰어머니 말만 듣고 너랑 네 어머니에게 소홀했어.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다고 그간 저랑 어머니가 한 고생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 13살 때 그리고 결혼 전에 찾아간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미 아버지는 지웠어요.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미안하게 됐다.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구나. 애들 앞에서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네 동생이 얼마 전에 죽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휴,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뿐이구나. 그래서 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부녀 사이는 끝났어요. 그 녀석 너무 오냐오냐 키웠는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아주 거덜냈더라. 사고로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녀석한테 돈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그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제 육성회비 한 달치도 안 내주셨으면서 지금 이 작은 빌라에 사는 저한테 오셔서 돈이라도 달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애들 데리고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아등바등 사는데 이것마저 빼먹어야겠어요? 그러려고 저 낳으신 거예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큰어머니도 함께 오셨더군요. 큰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딸 잘 지냈니? 시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저 2번이나 찾아갔었는데요. 아이 그래. 근데 내가 못 봤구나. 그나저나 왜 오셨어요? 그냥 너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저희 애들 큰어머니 아버지 손주 아니에요. 제 어머니 손주예요. 오늘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 돈 없어요. 그 순간 일찍 퇴근한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누구세요? 아이고, 자네가 우리 사이구만. 내가 장인이고 여긴 큰어머니일세.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절 쳐다봅니다.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잖아, 아버지. 그러자 남편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집엔 어쩐 일이신지요? 딸애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궁금하고. 제가 제 아내에게 전해 듣기로는 7살 이후로는 아버님께서 그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절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을지 상상이 되어 너무 안쓰러웠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아버지로서 딸을 그리 외면하시진 않으셨겠지요. 하물며 결혼식에는 참석하실 만도 한데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고서 혹시 지금 아버지 대접 받으시려는 건가요? 자네 말이 심하네. 누구신지요? 큰어머니지 누구겠나? 아드님 그리 되신 건 명목을 빕니다. 그런데 피도 안 섞인 제 아내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큰딸이고 내가 큰어머니이기도 하니 왕래를 좀 하고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아내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집을 나갈 상황을 안 만드셨을 거고 그 어린 13살 아이가 육성회비 때문에 꽁꽁 언 발로 찾아왔을 때 그리 문전박대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결혼식 때도 초대하지 않으셔도 오셨겠지요. 그 어린 딸이 몇 번을 찾아가도 모르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아들 그리 되었다고 저희 아내를 찾아오시다니요. 양심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재산 탕진은 아드님이 했는데 저희 도움 받으시려고요? 어쩌지요? 이 집에서 돈은 제가 벌고 있고 저에겐 장모님밖에 안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장인어른과 큰 장모님이라고 나타나셔서는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니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요. 자네가 당황스러울 거라는 건 알고 있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곳은 저희 가족을 위한 공간이지 낯선 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만 계시지 그 외에 조부모님은 안 계셔서요. 앞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희 아내 2번 물리치셨으니 저희도 지난번과 오늘까지 2번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시면 어르신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어머니와 불안하게 살아오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안정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남편이 든든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모님 우리 집 가까이 모셔오자. 왜요? 아까 그분들이 장모님께도 찾아가면 어떡해. 내가 내일부터 집 알아볼 테니 장모님께도 말씀드려놔. 이렇게 고마울 수가요. 처가가 가까우면 불편할 텐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저리 얘기해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남편이 모두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늘 남편을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지난 시절은 생각지 않고 남편과 건강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